안녕하세요. 안상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제목이 그 두 늑대의 싸움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인간의 그 마음을 빗대서 그 늑대의 이야기로 만든 우화가 있습니다. 그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애니어그램과는 어떻게 연결지어서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화부터 좀 살펴보면요. 늙은 인디언 추장이 이제 손자에게 말을 합니다. 아가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큰 싸움이 일어나고 있단다. 할아버지, 어떤 싸움인데요? 그것은 두 늑대 간의 싸움이란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인데 그놈이 가진 것은 화,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거만, 자기동정, 죄의식, 회한, 열등감, 거짓, 자만심, 우월감, 난폭함, 그리고 이기심이란다. 다른 한 마리는 좋은 늑대인데 그가 가진 것들은 기쁨, 평안, 사랑, 소망, 감사, 인내심, 평온함, 겸손, 친절, 동정심, 아량, 진실, 그리고 믿음이란다. 이제 이런 말을 하죠. 다 듣고 난 손자가 이제 추장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추장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어,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라는 말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한 우화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한 발 더 들어가 볼까요? 인간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보면 인간의 마음에 선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착한 늑대에 해당하겠죠. 뭐 사랑과 평화, 자유, 진리. 그냥 대표적으로 사랑과 평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한 단어로만 한다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한 마음의 대표적인 단어는 사랑입니다. 어떤 선한 행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고요. 악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교만과 질투, 지배욕, 명예욕, 물욕, 애정욕 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악한 마음, 이런 어떤 상태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태어날 때 선한 마음으로 태어날까요? 아니면 악한 마음으로 태어날까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제가 공부한 바로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모두 지니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격 형성의 그 비밀이 담겨 있는 거죠. 선한 마음만 갖고 태어났다면 우리가 그 각자 자신이 어떤 성격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는데 우리가 남들과 비교할 이유가 없고 또 경쟁에서 싸워 이길 이유도 없으며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가며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악한 마음을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각자가 어떤 자기만의 독특한 채널을 만들어서 그 채널과의 그런 소통을 통해 악한 마음이 어떤 집착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거죠. 뭐 집착, 이기심, 욕심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 인간의 마음이 형성이 되고 그런 인간의 마음은 성격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만의 그 행동 패턴으로 고착화되게 됩니다. 자, 애니어그램에서는 항상 이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애니어그램의 지혜 책이나 애니어그램의 영적인 지혜 책을 비롯해서 애니어그램 관련
그 서적들을 살펴보면 본질, 에센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각자의 그런 성격이라는 것이 본래에 완전한데, 본질의 상태에서 보면 완전한데, 우리가 그 본질로부터 멀어지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부족한 부분을 무언가로 자꾸 메우려고 하는 그런 패턴이 형성이 되는데, 그 패턴 하나하나가 이제 크게 9가지의 어떤 카테고리를 갖게 되는 거죠. 인간의 마음에 대한 부분, 결국 이 애니어그램에서 9가지 성격 유형이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1번 유형 입장에서는 완전인데요. 그 완전이라는 이 개념은 정말 그 선한 마음에서 나온 거죠. 완전해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선한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마음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저 완전이라는 그 어떤 상태가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완전이라기보단 자기 자신이 만든 각자의 인간이 만든 그 완전이라는 상태를 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만의 이상적인 상태를 완전이라 꿈꾸며 그 상태인 것과 그 상태가 아닌 것을 구분함으로 인해서 그 상태가 아닐 때에는 계속해서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그 완전이라는 자체를 선한 마음을 기반으로 한 그런 완전의 상태 라기보다는 그 각자가 만든 자기만의 기준에 걸맞는 그 기준과 상태를 완전하다고 여기는 한 이 사람의 분노는 사라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정한 그 기준에 맞는 완전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인류형 입장에서는 정말 완벽주의자로서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그 완전이라는 그 상태는 인류형에게는 만족스러울진 모르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그런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부딪힘, 갈등을 조장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류형 입장에서는 자신이 정한 그 기준에 더 맞추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게 되고 그런 내면의 분노는 더 폭발하게 되는 이 자기가 정한 그 완전이라는 상태, 그 자기가 정한 그 완전이라는 기준에 빠져들면 들수록 인류형은 오히려 더 감옥에 갇히게 되는 수렁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집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집착이라는 것은 어떤 정서의 에너지 상태로 표현하자면 격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정신적인 그 상태에서는 고착이라고 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 격정과 고착을 합해서 우리는 에고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류형 입장에서 이 두 마리 늑대, 결국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라는 이 두 마리 늑대 사이에서 정말 그 선한 마음에서의 완전한 상태를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이기심, 욕심, 그 집착을 기반으로 한 자기만의 완전한 상태를 꿈꾸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반응이 달라지는 겁니다.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정서 상태도 물론 바뀌고요. 나머지 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2번 유형 입장에서 정말 그 사랑이라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선한 마음에서 사랑을 한다면 무언가를 바라고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2번 유형 입장에서 자기만의 기준으로 사랑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스스로도 어, 스스로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이 유형 입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랑을 베푼다라는 것은 뭔가 조화롭지 않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유형 입장에서 그 부족한 사랑이라는 그런 상태를 메꾸기 위해서 타인의 그 필요와 요구를 끊임없이 들어주면서 그런 사랑을 갈구하게 되죠. 그런데 채우면 채울수록 밑빠진 독처럼 결코 채워지지가 않게 되고, 그리고 이 유형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자신의 그 선한 행동을 정말 어떤 이기심 없는 사랑으로 착각을 하면서 점점점 자만심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아니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해 줄 것이며 나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머지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각각이 선한 마음에서의 그런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상태보다 그 가치를 각 유형마다 자기만의 기준으로 자기만의 개념으로 그 가치를 만들어서 그 만든 개념을 계속해서 추구해 가고 그 개념을 쫓다 보니 오히려 이제 점점 더 에고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고, 에고의 지배를 받게 되고 결국 격정과 고착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다른 말로는 집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중 아무래도 악한 마음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자신이 하는 행동이 선한 행동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애쓰는 자기 자신이 그런 자기 자신의 그런 행동들이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거라는 착각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런 개념을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착한 늑대 또 나쁜 늑대가 악한 늑대가 있는데 왜 계속해서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선한 마음으로만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이기심이고 집착인 겁니다. 이런 이제 뭐 착한 늑대에게 계속 먹이를 이제 주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이기심과 그런 집착, 우리 그 에고 상태, 우리가 에고의 지배를 너무 강력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애니어그램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각자 9가지 성격 유형마다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고 내가 어떤 신념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많이 배우게 되죠. 애니어그램에서는 뭐 애니어그램뿐만 아니라 그 심리와 관련된 공부를 한다든가 영성과 관련된 공부를 할 때 요즘 또 명상에 대한 부분이 많이 또 사람들에게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알아차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 마음 챙김 명상에서도 가장 핵심이 바로 이 알아차림인데 애니어그램 입장에서도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이 알아차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기가 지금 어떤 그런 집착 상태에서 이런 사고와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려야만 그래야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거든요. 애니어그램은 이 알아차림의 가장 큰 어떤 활용하는 도구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하고 그 행동 그 기저에 어떤 욕구와 동기 이런 것들이 숨어 있는지
애니어그램에서는 그것을 어떤 근본적인 두려움 이런 용어를 많이 쓰죠. 그 두려움을 어, 이제 이겨내기 위한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내면의 그런 동기, 욕구, 어떤 신념,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두려움, 이런 것들을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상태를 이제 수용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 수용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면 결국은 그 상태를 이제 무력화시키는, 약하게 만들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됩니다. 결코 이 어떤 악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의 교만과 질투, 지배욕, 어떤 뭐 물질욕, 애정욕, 이것은 우리가 이 살아있는 한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이런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런 악한 마음이 우리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아채면 이 상태를 좀 약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그 선한 행동을 통해서 이 악한 마음을 더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애니어그램은 그래서 애니어그램이 참 소중한 이유가 이 알아차림을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왜 화가 나고, 왜 내가 이제 슬퍼하고, 왜 내가 그런 어떤 지식과 정보에 집착을 하는지를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그 악한 마음, 그것을 우리가 점점점 낮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해결 방법은 뭐가 있을까? 애니어그램의 지혜 책에 명상과 관련된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결국은 내 안에 부정적인 정보를 정화하는 것이 해결 방법입니다. 내 안에 이런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어떤 전제를 받아들이고, 그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사이에 내가 선한 마음을 더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 부정적인 정보를 끊임없이 정화시켜야만 선한 마음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더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딱 오늘 하루를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쓸 수 있는 그 에너지의 상태가 100인 거예요. 100.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상태가 100인데 이 안에는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와 부정적인 정보를 모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오면서 과거에 그런 많은 경험들이 부정적인 정보로 채워져 있으면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이미 내 100이라는 에너지 안에는 긍정의 에너지가 한 20, 부정의 에너지가 한 80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가오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이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줄 확률이 훨씬 큰 거죠. 내가 선한 마음으로 하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정보를 계속해서 정화해서 결국은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선한 마음이 60이고 악한 마음이 40이라면 점점 선한 마음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이제 강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까 애니어그램 9가지 도형에서 이제 뭐 가령 1번 유형의 완전이라고 한다면 그 완전이라는 상태를 선한 마음을 기반으로 한 완전을 끌고 가기 때문에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동들로 바뀌게 되는 거죠. 부정적인 정보를 정화하는 방법은 뭐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은 명상하는 방법과 기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명상이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동적인 명상, 몸을 써서 하는 동적인 명상과 그리고 뭔가 그 가부좌 같은 자세를 트고 이렇게 정적인 명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둘 다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유형별로 명상하는 방법이 다 다르죠. 이 사고 중심의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명상만 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이 몸을 써서 오히려 내향적인 사람들 4번, 5번, 9번 같은 이런 분들은 오히려 몸을 많이 쓰는 다이나믹한 명상을 통해서 부정적인 정보를 치유하는 것이 낫고요. 그리고 어떤 공격적이고 활동적인 성향을 하는 뭐 3번, 1번, 8번 같은 이런 분들은 오히려 동적인 활동보다 정적인 활동을 통해서 내면의 어떤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한다라는 건 참회죠. 반성과 참회.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한 참회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한 참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감사의 그런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리고 이런 나 자신이 이렇게 행할 이렇게 뭔가 감사하는 그 상황에 대한 감사의 기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명상과 기도 이외에 그러면 부정적인 정보를 정화하는 또 대표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봉사인데요. 누군가를 돕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목처럼 사심 없는 봉사여야 돼요. 무언가 대가를 바라는 봉사는 부정적인 정보를 정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봉사하지 않는 것보다 봉사하는 게 낫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대가를 바라는 봉사는 그냥 뭐 말하자면 그냥 하는 거죠. 뭐 마치 직업인처럼. 그렇기 때문에 저걸 계속 체크해 줘야 됩니다. 사심 없이 봉사를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두 마리 늑대, 두 늑대의 싸움에 관련된 그 우화를 시작으로 해서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살펴봤고요. 또한 그 인간의 마음으로 인해서 비롯된 성격,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격이 바로 이제 애니어그램과 어떻게 또 연결되어서 설명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상이나 기도, 그리고 사심 없는 봉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그 정화된 그 상태에서 어떤 일상에서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늘 알아차림을 통해서 알아채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해서 해 나간다면 이 9가지 성격 유형이 점점 건강한 상태, 그리고 높은 의식 수준 상태에서 살아가리라 봅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은 하루도 평온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